에이, 퇴! 아침부터 재수가 옴붙으려니 원, 옛다! 소금이나 먹고 떨어져라! 엄동설 안에 배고픈 늙은이를 소금과 설거지통에 찬물까지 뿌려 내쫓은 맹주사. 반대로 거지 할머니를 업어준 머슴.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보물을 안겨줄 귀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금 맞고 쫓겨난 거지 할머니를 업어온 머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겨울날, 한양 저작거리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된다는 맹주산의 국밥집 앞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뜨끈한 국물 냄새가 거리를 가득 채우고 돈 긁어 모으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지요. 어이 만서가, 거기 국물 좀 아껴 담아라. 고기 건더기는 2점 이상 넣지 말고 국물 팔아 남겨야지. 그렇게 퍼주다간 언제 부자 되겠느냐. 예, 주인 어른 알겠습니다요. 이 집의 주인 맹주사는 소문난 구두쇠이자 악덕업주였습니다. 손님들에게는 야박하게 굴고 일하는 머슴들에게는 밥 한 끼 제대로 주지 않기로 악명이 높았지요. 그 밑에서 일하는 머슴 만석이는 착한 심성 탓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드르륵. 찬바람과 함께 가게 문이 열리더니 누더기를 걸친 늙은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섰습니다. 얼굴은 동상에 걸려 벌겋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저 주인장 계시오. 지나가는 늙은이인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오. 남은 국물이라도 좀 한 모금만 주실 수 있겠소? 손님들이 밥맛 떨어지다며 코를 막고 수군거렸습니다. 돈을 세던 맹주사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뛰쳐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어이, 거기 늙은이. 당장 나가지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거지가 들어와. 재수없게. 아이고, 주인장, 제발 적선 좀 하시오. 사흘을 굶었소. 뜨거운 물이라도 좋으니 제발. 이 늙은이가 미쳤나? 돈 없으면 나가. 우리 집엔 거지한테 줄 국물 따윈 한 방울도 없어. 에이, 퇴. 아침부터 재수가 옴붙으려니 원. 맹주사는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하얀 소금 바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덜덜 떨고 있는 할머니를 향해 사정없이 뿌려댔습니다. 에이, 받아라. 으악, 따가워. 내 눈. 썩 꺼져라. 잡기야 물러가라. 어디서 감히 내 가게에 부정 타게 들어와. 만서가, 못하고 있느냐. 당장 이 할망구 끌어내지 않고. 아이고, 내 눈. 아이고 머니나. 매몰차게 뿌린 굵은 소금이 할머니의 눈과 상처난 피부를 때렸습니다.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맹주사는 옆에 있던 설거지통의 찬물까지 할머니에게 끼얹어 버렸습니다. 냉수 마시고 속 차리고 썩 꺼져. 한 번만 더 얼씬거리면 그땐 몽둥이 찜질을 해줄 테다. 엄동설 안에 찬물까지 뒤집어 쓴 할머니는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짐짝처럼 가게 밖 눈밭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가게 안의 손님들은 그저 혀만 찰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던 만서. 그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너무하십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저리도 모질 수 있단 말입니까? 저러다 저 할머니 얼어 죽게 생겼는데. 맹주사가 씩씩거리며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자 만석은 몰래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보라치는 길바닥에 쓰러져 하얗게 눈이 쌓여가는 작은 몸. 만석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러다 돌아가십니다. 업히세요, 어서요. 만석은 꽁꽁 언 할머니를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무게에 만석이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머슴이었지만 차마 이대로 죽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눈보라 속을 뚫고 자신의 허름한 초가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만석이는 등 뒤에 엎인 할머니를 자신의 좁고 허름한 방 아랫목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은 냉골이라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로 추웠습니다. 만석이는 서둘러 아궁이로 달려가 불을 지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따뜻해질 겁니다. 손이 얼음장이시네. 주인 어른도 참 무심하시지. 어쩌면 이렇게 꽁꽁 얼 때까지. 만석이는 자신의 언손으로 할머니의 차가운 손발을 쉬지 않고 주물렀습니다. 방바닥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만 며칠을 굶은 할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백지장처럼 하얗기만 했습니다. 만석이는 부엌 한 구석에 있는 쌀독을 열어보았습니다. 아, 쯧쯧, 바닥이 다 드러났네. 아이고, 쌀이 이게 다네. 이걸로 보름은 버텨야 하는데. 에라, 모르겠다. 사람 목숨이 먼저지 쌀이 대수냐. 만석이는 쌀독 바닥에 남은 마지막 쌀 한 톨까지 탈탈 털어 솥에 부었습니다. 내일 당장 자신이 먹을 끼니도 없었지만 만석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쌀을 씻고 물을 넉넉히 부어 푹 끓이니 좁은 부엌에 구수한 흰 쌀죽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눈 좀 떠보세요. 죽 드셔야 기운 차리시죠. 자, 아해보세요. 뜨겁습니다. 할머니는 만석이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눈을 뜨고 떨리는 입술로 죽을 받아넘겼습니다. 따뜻한 미음이 들어가자 파랗게 질렸던 할머니의 얼굴에 조금씩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부잣집 주인은 소금을 뿌렸는데 자네는 귀한 쌀을 내어주는구먼.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뭐. 많이 드시고 얼른 나으셔야죠. 할머니가 죽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다시 자리에 눕자 만석이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만석이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물건, 어머니가 남겨주신 두툼한 목화솜 이불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덮으세요. 제 어머니가 쓰시던 건데 아주 따뜻합니다. 저는 젊어서 찬바람 좀 쐬어도 끄떡없습니다. 만석이는 솜이불을 할머니 목까지 꼼꼼하게 덮어드리고 자신은 얇은 혼이불 하나를 덮고 윗목 쪽에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만석이의 마음만은 훈훈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한 생명을 살렸다는 뿌듯함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깊은 잠에 빠진 줄 알았던 할머니는 사실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실눈을 뜨고 추위에 떨면서도 코를 골며 잠든 만석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 보게. 자기 쌀독 비는 줄 모르고 남을 구하는구나. 주인 놈은 곳간이 넘쳐나도 소금을 뿌리는데 이 머슴 놈은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이 천석군이로구나. 그래, 내가 임자를 제대로 만났어. 할머니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지 노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만석이의 착한 마음씨를 확인한 할머니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꽃기요. 닭 울음소리에 만석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잘 잤다. 할머니는 잘 주무셨으려나?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만석이는 깜짝 놀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분명 아랫목에 계셔야 할 할머니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불은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덩그러니 낯선 물건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몸도 아직 성치 않으신데. 이게 뭐지? 할머니가 누웠던 자리에 놓인 검고 투박한 뚝배기 하나, 그리고 그 옆에 놓인 꼬깃꼬깃한 쪽지가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텅 빈 아랫목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렇게 아파 보이던 할머니가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요? 만석이는 바닥에 놓인 꼬깃꼬깃한 한지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힘이 느껴지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석아, 내 목숨을 살려준 쌀 한 톨의 은혜가 태산보다 무겁구나. 나는 가진 게 없어 이 낡은 뚝배기 하나를 두고 간다. 이것은 음식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담는 거울이다. 내 착한 마음을 담으면 천하의 미가 나올 것이고 욕심을 담으면 독이 나올 것이니 부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쓰거라. 마음을 담는 거울?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래? 그리고 이 뚝배기는? 만석이는 옆에 놓인 검은 뚝배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디서 주워온 건지 이가 빠지고 거무튀튀한 게 당장 개밥그릇으로 써도 시원찮을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이는 할머니의 유품이라 생각하고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쌀은 어제 다 털어먹어서 한 톨도 없고. 에라, 물이라도 끓여서 배나 채우자. 만석이는 할머니가 남긴 뚝배기를 아궁이에 올렸습니다. 먹을 게 없어 맹물 한 바가지를 붓고 마당에 굴러다니던 말라비틀어진 무청 몇 조각을 씻어 넣은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불을 지피고 잠시 후 보글보글 뚝배기에서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만석이의 코끝에서 믿을 수 없는 냄새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맹물에 시래기를 삶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아니, 누가 소를 잡았나? 어디서 이렇게 구수하고 진한 고기 국물 냄새가 나는 거야? 만석이는 홀린 듯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김과 함께 심리 밖에서도 맡을 수 있을 만큼 깊고 진한 사골 육수 향기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분명 맹물을 넣었는데 국물은 뽀얗게 우러나 있었고 시래기는 마치 최상급 고기처럼 윤기가 흘렀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꿈을 꾸나? 물만 넣었는데 사골국이 됐잖아. 만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맛보았습니다. 후루룩, 후후, 꿀꺽, 으아, 맛있다. 세상에 맹주산의 국밥보다 100배는 더 맛있어. 아니, 임금님이 드시는 수라상이 이런 맛일까? 뱃속이 뜨끈해지고 힘이 불끈 솟는 것 같아. 만석이는 바닥까지 국물을 싹 비웠습니다. 그제야 만석이는 할머니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마음을 담으면 천하의 미가 나온다. 자신이 할머니를 살리려 했던 그 진심이 이 낡은 뚝배기를 통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팔아서 저 같은 가난한 사람들 배불리 먹이라고 주신 거죠? 그 뜻 제가 꼭 받들겠습니다. 만석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생 남의 집 머슴살이만 하던 그에게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장터 구석에 자리를 잡고 이 국밥을 팔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한양 장터 구석진 자리에 작은 좌판 하나가 깔렸습니다. 번듯한 간판도 앉을 평상도 없는 맨바닥에 솥단지 하나만 덜렁 걸어놓은 초라한 국밥집이었습니다. 주인은 바로 맹주사 쫓겨난 머슴 만석이었습니다. 국밥 드시고 가세요.
뜨끈한 국밥 있습니다. 돈 없으신 분도 괜찮습니다. 배고픈 분은 누구든 오세요. 처음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미친놈 아니야? 거지가 끓인 국을 누가 먹어? 하며 코웃음을 쳤지요. 하지만 뚝배기 뚜껑이 열리는 순간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와, 냄새 죽이는데? 저기 유명한 맹주산의 국밥보다 훨씬 고소하잖아. 아니, 고기를 얼마나 넣고 삶았길래 이런 냄새가 나. 이복의 젊은이, 여기 국밥 한 그릇 주게. 얼마인가? 예, 어르신 형편 되시는 대로만 내십시오. 돈 없으시면 그냥 드셔도 됩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만석이는 뚝배기에서 국물을 퍼서 낡은 사기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뜬 손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캬, 기가 막히네. 내 평생 이렇게 진 국은 처음일세. 이보게들, 여기 와서 이것 좀 먹어봐. 맹주산의 국밥은 맹물이야, 맹물. 맛을 본 손님들의 입소문은 삽시간에 장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만석이의 좌판 앞에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아까 10그릇은 넘게 퍼냈는데 왜 뚝배기 안에 국물이 줄어들지를 않지?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그 검은 뚝배기는 요술단지였습니다. 퍼내고 퍼내도 바닥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듯 진한 육수가 계속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재료라곤 물과 시래기뿐인데 국물에서는 최상급 소고기 맛이 났으니 손님들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지요. 반면 장터 최고의 맛집이라 자부하던 맹주산의 가게는 찬바람만 쌩쌩 불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은커녕 파리만 날아다녔지요. 아니, 이것들이 다 어디 간 거야? 점심때가 지났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네. 어이, 밖에 나가서 손님들 좀 모셔와라. 다들 뭐 하는 거야? 저기, 주인어른. 그게 저쪽 장터 구석에 새로 생긴 국밥집 때문에. 뭐, 새로 생긴 국밥집? 어떤 놈이 감히 내 구역에서 장사를 해? 맛이 얼마나 좋길래 손님이 다 거기로 갔단 말이냐? 맹주사는 씩씩거리며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 멀리 장터 구석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구수한 냄새가 맹주사의 코를 찔렀습니다. 이 냄새는? 아니, 소를 통째로 삶아도 이런 냄새는 안 나겠다. 도대체 어떤 놈이야? 맹주사는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며 국을 퍼담고 있는 주인의 얼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며칠 전 밥 한 끼 달라는 할머니를 업고 나간 자신의 머슴, 만석이었으니까요. 저놈은 만석이가 아니냐? 내 집에서 쫓겨난 거지 같은 놈이 감히 내 손님을 다 뺏어가. 만석이의 뚝배기 앞에서 행복하게 국밥을 먹는 손님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질투와 탐욕으로 눈이 뒤집히기 시작한 맹주사. 마르지 않는 뚝배기의 기적은 만석이에게는 축복이었지만 맹주사에게는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흐흐흐. 내 놈이 어디서 비법을 훔친 게 분명하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빈털터리 머슴놈이 저런 맛을 낼 리가 없어. 두고 봐라. 내가 저걸 가만둘 줄 알고.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습니다. 장터 구석에 있는 만석인의 국밥을 먹으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더라. 거긴 돈 없는 사람한테는 공짜로 퍼준다더라. 만석이의 초라한 좌판 앞은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어이, 주인장. 여기 국물 좀 더 주게. 어쩜 이렇게 국물이 진하고 구수한가?
내 평생 이런 국밥은 처음일세. 예, 어르신. 얼마든지 드십시오. 이 뚝배기는 퍼내도 마르지 않으니 걱정 마시고요. 자, 여기 뜨끈한 국물 더 나갑니다. 만석이는 신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검은 뚝배기는 요술을 부리듯 맑은 물을 진한 사골 육수로 바꿔주었고, 만석이는 그 기적을 가난한 이웃들과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돈을 내는 손님들도, 돈을 못 내는 손님들도 모두 배를 두드리며 행복한 얼굴로 돌아갔지요.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 장터 반대편 으리으리한 기와집인 맹주산의 국밥집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빌어먹을, 이게 다 무슨 조화란 말이냐. 점심 장사 망치고 저녁 장사까지 공치게 생겼잖아. 내 손님들이 다 저 거지놈한테 갔단 말이냐. 주인어른, 손님들이 그러는데 저쪽 국밥이 훨씬 맛있고 싸답니다. 심지어 공짜로도 준다니. 공짜? 땅 파서 장사하냐? 분명히 뭔가 있어. 아무 미천도 없는 놈이 갑자기 저런 맛을 낼 리가 없어. 내 주방에서 비법 육수를 훔쳐간 게 틀림없어. 맹주사는 자신의 무능함은 생각지 않고 만석이가 자신의 것을 훔쳤다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먼 맹주사는 비열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장 왈패들을 뒷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자, 여기 돈은 섭섭지 않게 넣어뒀다. 너희가 할 일은 간단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저 만석이놈 가게에 가서 난동을 좀 부려라. 난동이라니요? 그냥 엎어버릴까요? 아니, 그냥 엎으면 재미없지. 소문을 내거라. 만석이가 맹주산의 비법 육수 시간장을 훔쳐서 도망쳤다라고 말이야. 도둑놈으로 몰아서 관아에 끌고 가야 내 속이 시원하지 않겠느냐? 흐흐흐. 맹주사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자신의 가게에서 쫓겨난 머슴이 잘 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밟아 죽이겠다는 신보였지요. 만석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내일 장사를 위해 뚝배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세요? 오늘도 100명 넘게 배불리 먹여드렸어요. 이 뚝배기 덕분에 사람들이 웃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검은 뚝배기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만석이를 응원하듯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지요. 하지만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까요? 담장 너머로 검은 그림자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화롭던 만석이의 국밥집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우르르 쾅쾅. 만석이의 국밥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맹주사가 사주한 왈패들이 들이닥쳐 솥을 발로 차고 손님들의 밥상을 뒤엎었습니다. 야, 이 도둑놈아. 당장 장사 안 접어? 남의 물건을 훔쳐다가 장사하면서 부끄럽지도 않으냐. 아니,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제가 무엇을 훔쳤다고 이러십니까? 이거 놓으세요. 그때 왈패들 사이로 비단옷을 입은 맹주사가 거만하게 부채질을 하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내 이놈 만석아, 내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감히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 시간장을 훔쳐달아나. 아이고, 맹주사님, 하늘이 보고 땅이 압니다. 훔치다니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훔친 거라고? 어쩐지, 머슴놈이 저런 맛을 낼 리가 없지. 맹주사의 뻔뻔한 거짓말에 사람들의 눈초리가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어른, 아니, 맹주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간장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이 국물은 그저 맹물에 시래기만 넣고 끓인 겁니다.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맹물에 시래기만 넣었는데
고기 맛이 난다고? 그걸 지금 믿으라고 하는 소리냐? 여봐라. 당장 저놈의 부엌을 뒤져라. 훔친 간장 단지가 나올 것이다. 예. 왈패들이 만석이의 좁은 부엌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훔친 간장 단지가 있을 리 만무했지요. 아무리 뒤져도 나오는 게 없자 맹주사는 초조해졌습니다. 그때 맹주사의 코끝에 범상치 않은 냄새가 스쳤습니다. 잠깐, 이 냄새는 맹주사의 시선이 아궁이 위에 있는 검고 낡은 뚝배기에 고정되었습니다. 볼품없는 뚝배기였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는 맹주사의 가게에서는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천하의미의 향이었습니다. 저거다. 저 뚝배기. 저 안에 내 비법 간장을 숨겨둔 게 틀림없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할머니가 주신 것입니다. 절대 못 가져가십니다. 비켜라 이놈. 감히 주인 몸에 손을 대. 맹주사는 왈패들을 시켜 만석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김이 펄펄 나는 뚝배기를 덥석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황홀한 육수 냄새가 맹주사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으하하, 찾았다. 바로 이거야. 이 냄새. 내 잃어버린 비법이 여기 다 들어있구나. 이제 이 보물은 원래 주인인 내가 가져가겠다. 안 돼요. 그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건 가난한 사람들 먹이라고 주신 건데. 시끄럽다. 도둑놈을 관아에 넘기지 않고 봐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라. 여봐라, 가자. 오늘부터 우리 가게에서 이 국을 팔 것이다. 와하하. 맹주사는 뚝배기를 보물단지처럼 품에 안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가게 바닥에 홀로 남겨진 만석이 억울함과 분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힘없는 머슴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빼앗긴 뚝배기 그리고 만석이의 눈물. 만석이의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뚝배기를 강탈해온 맹주사. 그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가게 앞마당에 큰 솥을 걸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몰려온 구경꾼들에게 보란듯이 소리쳤습니다. 자, 다들 줄을 서시오. 도둑 맞았던 내 비법 단지를 드디어 되찾았소. 이제 진짜 원조의 맛을 보여줄 테니 돈들 미리미리 꺼내 놓으시고. 맹주사는 훔쳐온 검은 뚝배기를 아궁이 위에 올렸습니다. 만석이가 했던 것처럼 맹물을 가득 붓고 장작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입맛을 다셨습니다. 이제 이 물이 최상급 고기 국물로 변하겠지? 그러면 한 그릇에 엽전 5냥씩 받아야지. 잠시 후 뚝배기가 달그락거리고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고소해야 할 냄새 대신 무언가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구수한 냄새가 아니라 무슨 똥간 냄새가 나는데? 그러게 생선 썩은 내 같기도 하고. 주인장, 이거 육수 제대로 끓이는 거 맞소? 아니, 그럴 리가. 이건 그 숙성된 깊은 향이라 그렇소. 조금만 기다려 보시오. 뚜껑을 열면 기막힌 냄새가 날 테니. 맹주사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끓어오르는 뚝배기의 뚜껑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자, 천하의 미를 보시라. 개봉박두. 이게 무슨 냄새야? 우에. 하지만 뚜껑이 열리는 순간 가게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뚝배기 안에서 펄펄 끓고 있는 것은 뽀얀 사골 국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검붉고 걸쭉한 마치 구정물 같았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쿠르릉. 뚝배기는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오물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이 가득 찬 맹주사의 마음을 반영하듯
뚝배기는 멈추지 않고 더러운 물을 토해냈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는 꿈틀거리는 구더기와 썩은 시래기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으악, 똥물이다. 똥물이 튀었어. 사람 살려. 냄새가 지독해. 구역질이나. 저 사기꾼 놈. 우리한테 똥물을 팔려고 했어.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됐어. 분명 만석이 놈은 고기 국물이 나왔는데 왜 나한테는 똥물이 나와? 멈춰. 제발 멈추란 말이다. 맹주사가 뚝배기를 드러내치려 했지만 뚝배기는 뜨겁게 달궈져 손도 댈 수 없었습니다. 오물은 계속 넘쳐 흘러 맹주사의 비단옷을 적시고 가게 바닥을 똥물 천지로 만들었습니다. 할머니의 편지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욕심을 담으면 독이 나올 것이다. 에이 퇴. 더러워서 못 있겠네. 저런 악덕주인 놈. 관아에 고발해. 손님들은 모두 도망가고 가게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 쓴 채 멍하니 서 있는 맹주사. 그의 콧구멍과 입으로 지독한 악취가 파고들었습니다. 그 시각 억울하게 가게를 뺏기고 멍하니 앉아있던 만석이에게 누군가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만석아, 만석아, 기적이 일어났다. 맹주산의 가게가 똥물 벼락을 맞았어. 훔쳐간 그 뚝배기에서 똥물이 터졌단다. 예, 똥물이라니요? 똥물 벼락을 맞은 맹주산의 국밥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분노한 손님들은 관아의 맹주사를 고발했고 곧이어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네 이놈 맹주사, 음식에 오물을 섞어 팔아 백성들을 기만하다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당장 이놈을 포박하라. 아이고 나으리, 억울합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요물단지가 멋대로 그런 겁니다. 이건 다 저 뚝배기 탓입니다요. 맹주사는 끝까지 뚝배기 탓을 하며 발악했지만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사또는 맹주사에게 곤장형을 내리는 것도 모자라 손님들에게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게의 집기들과 으리으리하던 맹주사의 기와집은 관아로 몰수되었습니다. 꼴 좋다. 천벌을 받은 게야. 평소에 그렇게 악독하게 굴더니 똥물 팔다가 망했네 그려. 맹주사는 하루아침에 재산을 몽땅 털리고 곤장까지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거리로 내쫓겼습니다. 그가 애지중지하며 훔쳐갔던 그 검은 뚝배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맹주사는 끌려가면서 뚝배기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에잇, 이 재수없는 요물단지. 내 인생을 다 망쳤어. 너 따위 필요 없어. 길바닥에 버려진 검은 뚝배기. 사람들은 귀신 붙은 물건이라며 손떼기를 꺼려 피해 다녔습니다.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만석이가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뚝배기, 내 뚝배기. 만석이는 흙먼지 구덩이에 나뒹굴고 있는 뚝배기를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투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진 덕에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만석이는 마치 다친 자식을 안듯 뚝배기를 소중히 품에 안고 옷소매로 흙을 닦아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어서 널 지키지 못했어. 얼마나 무서웠니? 이제 집에 가자. 만석이는 뚝배기를 깨끗이 씻어 다시 아궁이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맑은 물을 부었습니다. 과연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까? 맹주사의 탐욕에 오염되어 영영 망가진 건 아닐까 걱정되었습니다. 만석이가 불을 지피고 진심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할머니, 다시 한번 가난한 이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보글보글 뚝배기에서 다시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맹주산의 집에서 났던 그 역겨운 똥냄새는 온데간데였고 다시금 고소하고
진한 사골 육수 향기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돌아왔어. 다시 돌아왔어. 냄새가 예전보다 더 구수해졌어. 주인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인 뚝배기. 만석이의 착하고 맑은 마음이 담기자 뚝배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기적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떠나갔던 손님들이 다시 구름대처럼 만석이의 가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역시 만석이네 국밥이 진짜야. 여긴 똥물이 아니라 진국이 나온다고. 만석이네 가게는 다시 활기를 찾았고 맹주사가 망하면서 장터의 유일한 국밥 맛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다시 매서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만석이의 국밥집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장터 뒷골목에는 앙상한 거지 한 명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덜덜 떨고 있는 그 노인, 바로 한때 장터를 호령하던 맹주사였습니다. 더 덜덜 춥다. 너무 추워. 아이고, 춥다. 배가 등가죽에 붙었어. 누가 밥 한 덩이만 주면 소원이 없겠네. 내가 왕년엔 떵떵거리는 부자였는데 어쩌다 이 꼴이 되었을꼬. 재산을 몽땅 잃고 쫓겨난 맹주사는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거짓꼴이 되어 구걸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 악독한 영감, 꼴 좋다 하며 침을 뱉거나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맹주사의 코끝에 어디선가 익숙하고 구수한 냄새가 날아왔습니다. 이 냄새는 고기 국물 냄새. 아, 만석이네 가게로구나. 맹주사는 홀린 듯 냄새가 나는 곳으로 기어갔습니다. 저 멀리 만석이의 국밥집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고 손님들이 행복하게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맹주사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저기가 내 가게였어야 했는데. 아니지, 내가 저놈을 얼마나 괴롭혔는데. 내가 가면 소금을 뿌리겠지? 몽둥이질을 하겠지? 그래도 국물 한 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하지만 배고픔이 수치심을 이겼습니다. 맹주사는 가스로 얼굴을 푹 눌러쓰고 떨리는 목소리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 주인장, 지나가는 늙은이인데 남은 국물 찌꺼기라도 좀 얻어먹을 수 있겠소. 그것은 1년 전 자신이 쫓아냈던 할머니가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안에서 설거지하던 만석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만석이는 꾀죄죄한 노인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주 주인 어른? 아니다. 사람 잘못 봤다.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는 맹주사가 아니야. 맹주사는 황급히 도망치려 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있으니 당연히 만석이가 복수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만석이의 따뜻한 손이 맹주사의 앙상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십니까? 배가 많이 고프시지 않습니까? 만석아, 나를 때리려느냐? 그래, 때려라. 맞아도 싸지. 소금을 뿌려도 내가 달게 받으마. 맹주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만석이는 소금 대신 맹주사의 어깨에 따뜻한 솜니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 옛날 할머니에게 덮어주었던 바로 그 어머니의 이불이었습니다. 어르신, 날이 찹니다. 일단 안으로 드시지요. 돈은 안 받습니다. 여기는 배고픈 사람은 누구나 와서 배를 채우는 곳이니까요. 만석아. 내가 너를 도둑놈 취급하고 뚝배기도 뺏었는데 나를 밥을 준단 말이냐? 할머니가 남기신 뜻이 그렇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지만 밥은 사람을 살리니까요. 어서 들어오세요. 제일 따뜻한 아랫목을 비워뒀습니다. 만석이는 맹주사를 부축해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렸지만 만석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가득 퍼서 내놓았습니다. 맹주사의 눈앞에 놓인 뚝배기. 그것은 자신이 훔쳐갔을 때는 똥물을 토해내던 그 뚝배기였습니다. 드십시오.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습니다. 만석아, 고맙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짐승만도 못했어. 맹주사는 눈물 젖은 국밥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얼어붙은 몸을 녹이고 만석이의 용서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한 그릇의 국밥이 원수지간을 녹이는 기적이 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만석이의 국밥집에는 새로운 일꾼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맹주사였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는 이제 욕심을 버리고 만석이를 도우며 속죄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만석이의 국밥집 마당에는 부지런히 비지를 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도는 사람, 바로 맹주사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물이 아주 끝내주게 끓었습니다. 자자, 여기 앉으시지요. 방석 깔아드리리다. 아니, 맹영감님 아니시오? 예전에는 손님한테 호통만 치시더니 아주 딴 사람이 되셨구먼. 허허, 부끄럽습니다. 제가 예전엔 돈 귀한 줄만 알고 사람 귀한 줄은 몰랐습니다. 만석이한테 밥 한 끼 얻어먹고 나서야 이제야 진짜 사람이 됐지요. 맹주사는 만석이의 가게에서 일하며 거만한 부자 맹주사가 아닌 친절한 맹영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만석이는 그런 맹주사를 머슴 부리듯 하지 않고 아버지처럼 모시며 함께 가게를 꾸려나갔습니다. 어르신, 좀 쉬엄쉬엄 하세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다, 만석아. 내 평생 이렇게 땀 흘려 일해본 게 처음이다만. 참 이상하지? 돈개짝에 엽전 쌓일 때보다 손님들이 잘 먹었다고 웃어줄 때가 훨씬 더 배가 부르구나. 그게 진짜 부자지요. 마음 부자요. 두 사람은 검은 뚝배기를 바라보며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투박하고 못생긴 뚝배기였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나눔의 기적이 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눈보라치는 거리가 아니라 따뜻한 꽃밭에 서 계셨습니다. 만석아, 참으로 장하구나. 나는 내가 그 뚝배기로 큰 돈을 벌어 호의호식할 줄 알았다. 헌데 너는 원수까지 용서하고 품었더구나.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주신 이 뚝배기 덕분에 맹 어르신도 저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뚝배기의 마법은 이제 끝났다. 하지만 걱정 말거라. 이미 너희들의 마음속에 마르지 않는 샘이 생겼으니까.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말고 세상에 배고픈 이들을 따뜻하게 데워주거라. 할머니는 환한 미소와 함께 꽃잎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깬 만석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궁이 위의 뚝배기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요술을 부리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만석이와 맹주사의 정성만으로도 국물은 충분히 진하고 깊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만석이네 국밥집은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활인서 같은 식당이라 불렀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귀하든 천하든 누구나 따뜻한 밥 한 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곳. 소금벼락을 맞았던 거지 할머니가 남긴 낡은 뚝배기 하나. 그것은 욕심쟁이를 참교육하고 가난한 머슴을 거상으로 만들었으며 마침내 원수까지 가족으로 만든 최고의 보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늘 따뜻한 밥 한 끼 나누셨나요?
밥심으로 사는 우리네 인생, 베푸는 만큼 복이 돌아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